자,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두 가지 모습이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FDA도 말렸는데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여기는 의약품에 대한 권위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난 클로로퀸 먹는 중이라고 돌연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약입니다. 본인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먹는다 그랬어요. 매일 먹는다고. 근데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본인이 먹는다고 한 거예요.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의 건강, 대통령이 복용한 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방 없이 복용된 부작용 우려가 있다. 무모한 행동, 시범을 보인 거다. 이런 비난이 빗발을 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보세요. 친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폭스뉴스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볼 때 허약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대통령의 복용을 우려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도 복용을 한다고 그래요. 내용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펠로시, 미국 정치인이죠. 트럼프 심각한 비만 상태, 학계에서 인정하는 약 복용 않기를 고위험군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근데 앞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어떤 약, 물질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살균제 인체 주입을 제한해 거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살균제를 갖고 입에다 뭐 헹군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엄청났는데 또 위험하다고 하는 이 약품을 먹고 있다고 또 밝힌 겁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Hydroxychloroquine? I'm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When? Right now, yeah. Yeah, when? A couple of weeks ago, I started taking it. Because I think it's good. I've heard a lot of good stories.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마스크 6초 벗은 CNN 기자를 향해 트럼프 부자 딱 걸렸어.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비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안 쓰고 다닙니다. 그거를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취재하는 한 언론 기자가 잠시 6초 동안 마스크를 이렇게 내렸답니다. 그거를 보고 트럼프 부자가 딱 걸렸다 그러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내용 보면 이래요. 백악관 회견 뒤에 나갈 때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요, 차남이 요 내용을 본인의 SNS상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본인도 올리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평소 트럼프 미착용 비난에 보복하는 거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여기 약간 좀 보세요. 뭐 이렇게 나가면서 이 마스크를 살짝 내리는 모습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트위터에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또 링크까지 걸어서. 주영하 고문님. 네. 마스크 얘기로 좀 좁혀보면 마스크 효과 지금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다른 나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안 쓰면서 단 6초간 내린 걸 갖고 이렇게 문제 삼고 비판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대체 그 심리는 뭡니까? 아니 CNN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마스크 안 쓴다고 굉장히 이제 비난을 했죠. CNN하고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바로 저렇게 이제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약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건 정무적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5월 21일, 22일 내일 모레에서 중국에서 양회가 열리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중국 양회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공식 선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식을 공식 선언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치료제하고 백신이 꼭 붙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인민해방군 지금 1000명 과학자들이 지금 붙어서 하고 있는데 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더나라는 데서 백신 이 개발한 것까지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 관계된 거를 얘기하는 것은 이 백신과 치료제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는 패권 전쟁에서 지금
선두적으로 나가려고 미국이 주도권 있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그럼요. 거예요. 정무적 해석을 예. 염두에 두고 이걸 보시면은 예.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자 FDA에서 예. 사실 3월 30일 날 클로로킨을 긴급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클로로킨은 뭐 아시면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예. 이것이 굉장히 제네릭하게 싸요. 한 정에 한 200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많이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처음에 트럼프가 빠른 이 안착을 위해서 예. 굉장히 선전을 해줬죠. 신의 선물이라고 예. 이러면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독성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뭐 따라 나오는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 이게 뭐 루푸스라는 그 병의 면역력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루푸스는 자기 자가 면역이 예. 이제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약 효과들을 이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거는 언론과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 사감이 지금 에스컬레이션 한 부분도 있고 예. 크게는 미중 전쟁, 패권 전쟁에서요. 누가 먼저 백신을 예. 나가느냐. 그러니까 마더나 같은 데도 3월 16일 날부터 임상이 갔고요. 그게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와서 예, 좋다고 뭐 45명이 다 좋다고 나왔고 7월 달에면 이게 2차 임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다면 지금 싸움을 전체 트럼프의 어떤 뭐 이상한 말실수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백신을 둘러싼 예. 패권 전쟁에 예.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둘러싸고 뭔가 국제 정치가 진행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창석 평론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건강은 극비고요. 대통령이 복용한 약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본인이 먹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사실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전 세계 어떤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까? 저는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살균제 인체 주입 저 얘기해서 뉴욕시에서만 40여 명이 예. 인근 마트에서 살균제 마시다가 병원에 실려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지금 클로로킨 지금 구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지금 나왔던 FDA에서 했었던 예. 심장 질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예. 분명히 또 이런 환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일단 물론 국제 정치도 관련돼 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진짜 처방전을 받고 진짜 먹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안 먹는데 먹고 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그럴 수도 있다. 처방전을 오. 공개한 것도 없고 예. 복용하는 장면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예. 먹고 있다고 말을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정치는 부고기사 빼고 다 좋다라는 걸 미국 정치에도 좀 적용을 해보면 국제 정치 상황에서 이 백신을 둘러싼 게임 체인저 이거 하나 있고 미국 국내 정치에도 하나 작용이 되는 것이 예. 지금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전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바이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미국 내 여론에서. 그 부분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여론에서 본인의 이름을 좀 더 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예. 부분도 예.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고 이런 약 마스크까지도 그럽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중간에 제가 아까 최영호 고문님께서 아까 이 정의원의 쉼터 관련해서 이 매입자 이번에 최근에 그 매각이 됐을 때 그걸 산 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요 안성쉼터 요 관계 안성쉼터는요 이 정의원과 뭐 별다른 관련이 없으신 분이 60대 부가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누가 사는지 모른다 좀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관련이 없으신 부부께서 매입을 했다는 부분 요거는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팩트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의문이 풀려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대로 가셔야 돼요. 회계도 알겠습니다. 정확히 하고 굉장히 좋은 그 정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 얘기도 좀 들어 있습니다. 거짓말 학원 강사가 퍼뜨린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7명이 추가인데 모두 25명. 이 한 명과 관련된 확진자가 25명이나 된 겁니다.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동선에 대해서. 4차 감염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이게 좀 걱정되는 상황이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메르스 악몽, 삼성서울병원 5년 만에 또 간호사 4명 확진됐죠. 병원 집단 감염 이런 우려 또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감염되는지 깜깜이라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걱정이 모두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백신이 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들 말씀하셨는데 그 백신 얘기입니다.
코로나 백신 드디어 나오는 겁니까? 아직은 확실히 보지만 일단 기대를 갖게 합니다. 미국의 모더나 이 회사 이름입니다. 1차 임상에서 전원 항체 형성, 그러니까 1차 임상 실험에서 뭔가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3차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45명 후보물질 투여, 임상 참가자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그리고 고령층 등 600여 명의 곧 2차 임상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 세계가 그리고 이 백신 개발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수많은 백신이 1단계에서 좋아 보였지만 좋은 제품으로 나오지 못했다. 참 어려운 거다, 이거. 그러니까 섣불리 아직은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입니다. 자, 정우관 실장님. 이제 그 모더나 예. 관련한 얘기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모더나에서 예.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체 유지 기간이 불투명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부분만큼은 그야말로 전문가 영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트럼프 미 대통령도 그렇고 이걸 뭐 어떤 국가의 패권 이런 차원의 시각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이게 물리적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제가 국내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추는 백신 나오기는 물리적 시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아주 빨라야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 물론 예. 이제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 뭐 시험용 투약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어떤 정치적 소재로 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체는 예. 저는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보고.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또 자랑하듯이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 전 세계적으로 잘못 또는 확대해서 예.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도 혼선을 주는 것이죠. 오늘 곧바로 미국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불신이라는 의견들이 좀 팽배해서 예. 주가가 오늘 또 미국 증시가 하락했죠. 예. 아침에 마감된 증시. 그러니까 예.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이제 방역 당국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도 계속 끊임없이 예.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매진하고 또 예.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자기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 좀 대응하는 이것은 끊임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는요, 이게 과연 한 개 국가가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공동 연구와 공동 노력이 필요한 목소리 계속 있거든요. 그러나 많은 국가들요,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어떤 국제 정치적 이익 그리고 뭔가 향후의 주도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 전문가들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사회 분야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초등생이 25개월 딸 성폭행 뭐 이런 내용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53만 명이 여기에 동의를 하신 거죠. 이런 청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데 속았답니다. 속았다. 아니었던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 허위, 조작 이게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 보면 부제 보시죠. 엄마, 가해 학생 처벌해달라 호소.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존재 자체를 안 합니다. 메신저 내용 조작 등 허위로 판명. 공무집행 방해로 혐의로 입건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 그런 건 뭐 제한 없이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군요. 사실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 청원 동의인 20만 명은 넘기는 것이 대다수의 전 국민적인 분노, 특히나 성범죄 관련돼서 20만 명이 넘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청원의 애초의 취지와 너무나도 다르고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허위 사실로 했다면 국민적 분노에 대한 감정 소비라든지 또는 청와대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비용도 역시 소모가 됐기 때문에 53만 명은
뭐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무슨 겁니까? 그 상황이? 사실은 이 방송을 예. 보시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이 기사를 확인하지 못했던 53만 명 중은 예. 53만 명은 예.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내가 청원을 하고도 이 부분이 있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허위 사실로 올리는 청원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변호사 이것도 뭔가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형사 입건했던 것처럼 아마 상당한 처벌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오. 119에 허위 신고하거나 경찰에 112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사기라든가 공권력이 낭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장난이었기 때문에 훈계하는 선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예.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이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예. 경찰력이 상당히 낭비됐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뭔가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미국 송환 가능성 커지는 손정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여기서 손정호 측이 이중 처벌 안 되게 보증을 요구했다. 범죄 인도 심사 신문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변호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손정우 씨 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미 아동 성음란물 유포로 예. 처벌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예. 미국에서 지금 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당시에 법이 약해서 2년 정도밖에 처벌이 안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종신형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이중 처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손정우 씨 물론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손정우 씨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처벌받았는데 미국에서 또 처벌받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 처벌에 반하는 것이 아니야.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 그 부분은 일견 타당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법원이 어떻게 하고 미국과 어떻게 조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요청하고 예,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예. 혹시라도 이중 처벌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걸 보증해달라. 그렇죠.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여기 좀 더 보면 뭐 검찰 조약상 명백해 보증 불필요하다. 법원 인도 거절 가능성 높지 않다. 내달 16일 추가 신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일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학생들끼리 거리 두기 그리고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 모두 적응하려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필 올해 고3일 게 뭐냐 운도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입시와 취업이란 목표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매일 영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